이른바 어금니 아빠로 불리는 이영학 씨의 범행, 그 사건의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씨와 딸의 심리 상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부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먼저 이영학 씨의 심리 상태부터 짚어보죠. 피해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에 유서 형태로 남긴 동영상도 그렇고요. 아내가 죽은 뒤에 만든 동영상도 보면 이영학 씨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상당한 부분이 부합하다고 보입니다. 정서적인 흐름이 전혀 일반인들하고 다르고요. 뭐 슬픔이나 또는 그 피해 아동에 대한 죄의식이나 이런 것들 전혀 지금 진술하고 있지 않고 그 비디오 내용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은폐하고자 하는 대목마다 거짓말을 하는 부분들이 등장하는데요. 아마도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그 비디오 안에서 유달리 지금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집착해서 자신의 범행 과정을 설명하는지를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그런 동영상 안에 자기가 뜻하는 바대로 수사 과정이 흘러가도록 또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굉장히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그런 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읽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이코패스의 특징입니다. 저도 그 비디오를 어제 보니까요. 상당히 섬뜩할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씨 자신은 물론이고 딸도 같은 희귀병을 앓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들도 이 씨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뭐 상당 부분 이제 장애인이다라는 테두리 내에서 무슨 이제 비행을 저질러도 본인은 뭔가 이렇게 좀 보호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아주 상습적으로 지금 전과 18범이 될 때까지 사소한 비행들을 계속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이 받은 그 지적장애 3급 그리고는 정신장애 3급이라는 결과가 사실은 굉장히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이코패스 중에는 사실은 지금 이런 감정 절차에서 소위 멜링거링이라고 하는 사병, 꾀병을 부려서 결국은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감정 결과가 나오도록 의도하는 바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한 행적으로 보면 도저히 지적장애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여중생이 실종 신고 뒤에도 12시간 넘게 살아있었고 상당 시간을 이영학 씨와 함께 그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간에 이 씨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염려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걱정인데요. 사실은 경찰에서 부검 결과 성폭행의 흔적은 없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문제는 지금 이 씨 건강 상태, 뭐 성기능에 약간의 장애가 있고 그리고 성도착이 꽤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성적 접촉은 일반인들의 어떤 뭐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밤을 새면서 결국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이 아이에게 그런 염려가 지금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은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알려진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이 씨가 성매매를 알선했고 자신의 아내까지 성매매를 시켰다는 그런 정황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뭐 왜곡된 성의식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성도착이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된 것 같다. 이분이 이제 특히 관심을 두었던 여자아이들의 연령이 14살에서 20살입니다. 아직은 미성숙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는 아닌 그 정도 연령대의 여자들에게 유달리 관심이 많았고 그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그때 그 나이도 바로 16살이었습니다. 이번에 피해자가 된 아이도 만 14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령대의 어린 여자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성적 취향이 이미 심각하게 발달을 많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중학생 딸의 심리 상태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인은 아니지만 이성적인 판단은 충분히 가능한 나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빠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지금 만 14세로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 아이가 이미 이제 장애가 심화가 많이 됐고 그리고는 이 아이가 지금 여러 가지 비디오가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표현을 하는 방식이나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짐작해 보면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인지 능력상의 약간의 결핍이 있다면 지금 이런 아버지 그야말로 전지전능하게 집안에서는 군주처럼 군림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맞서서 대항하거나 반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걸로 보이고요. 또 인지적인 결핍이 있는 경우에는 피암시성이라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비판 능력이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도 결국에는 그와 같은 인지 능력의 결핍과 일종의 학대의 환경에 아주 장기간 동안 노출됐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있었고 장기간의 그 학대에 노출되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종의 학습된 무기력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해자들의 가족 간에 이제 피해자가 있을 때 습득하는 그런 심리적 특성인데요. 그렇게 보자면 이 아이가 과연 이번 사건의 공범인가, 가해자인가, 아니면 장기간 동안의 아동 학대의 피해자인가를 다시 한번 들춰봐야 되는 대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도 꼭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피해 여중생이 실종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12시간 넘게 살아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초동 대응을 경찰이 빨리 했더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에 수사 과정에서 너무 안타까움이 많아서요. 이 아내의 죽음조차도 막을 수 있지 않았던 건가, 혹시 살해된 건 아닌가. 이 아내가 사실은 성폭력 피해로 신고를 했었습니다. 경찰에 직접 가가지고 그때 보호를 했다면 지금 이번 아이도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는 이 사람이 전과 18범이고 지금 아내로 인해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이 사람의 집에 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당장 쫓아가서 아이를 찾지 않았을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앞으로 수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사실은 의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밝혀진 것보다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에 대한 12시간 이상 되는 시간 동안 아이를 구조하지 못했다는 책임감을 충분히 느끼고, 경찰이 정말 일말의 의혹도 없이 아내의 자살 사건부터 모든 거를 뚜껑을 열고 A부터 Z까지 전부 다 의혹 해소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